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영입니다. 요즘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러닝과 마라톤이 붐인 동시에 저희가 하는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또한 특색 있고 뭔가 도전적인 달리기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미대영? 대회 같은 것만 봐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고 대회 접수하기도 힘들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만 봐도 확실히 관심의 어떤 그런 농도가 더 짙어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또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뭐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에서 달리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도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트레일 러닝 하면 막연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는 트레일 러닝을 입문하실 때 꼭 알아두면 좋을 5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걱정이 먼저 앞서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 러닝 입문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그 첫 번째는 러닝 페이스는 잊어라. 실제로 트레일 러닝이 산을 달리는 이런 스포츠다 보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산에서 달리냐, 오르막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데를 달리냐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도로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오르막은 평균 몇 분 페이스가 나와야 하죠?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세션을 하다 보면은. 어떠세요, 미대영? 실제로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당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말씀드린 대로 트레일 러닝에서는 그 러닝 페이스를 좀 잊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도로 러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km든 뭐 10km든 몇 분 페이스를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훈련만 하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트레일 러닝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트레일 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러닝 페이스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거리만큼 꾸준하게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쉬운 예로 뭐 어떤 경사를 달릴 때 몇 분 페이스로 뛰세요 라고 말을 한들 그렇게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르막이라는 게 이제 경사도 계속 바뀌고, 네. 같은 경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오르막은 노면이 뭐 되게 달리기 좋게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노면이 너무 달리기 힘들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트레일 러닝의 전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페이스보다는 트레일에서만의 밸런스랑 그리고 리듬감,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아닌 일반 뭐 산길을 달리는 게 트레일 러닝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도로를 뛰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임도도 뛰게 되고 돌길도 달리게 되는 게 트레일 러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지형을 받아들이고 감각을 익히는 걸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레일 러닝 입문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그 두 번째는 트레일 러닝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저희가 세션이나 뭐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트레일 러닝화 꼭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평평한 길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평평한 길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오르막도 가기도 하고 또 내리막을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도로 러닝화 가지고는 많이 미끄러지고 좀 다소 위험해요. 트레일 러닝화와 도로 러닝화 혹은 이제 일반적인 운동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웃솔의 차이가 이제 가장 첫 번째죠. 그게 제일 대표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트레일 러닝화다 도로 러닝화다 이렇게 구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에는 트레일 러닝을 하기에 적합한 아웃솔을 가지고 있는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시는 게 내 몸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안전에 적합한 신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화가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레이싱화는 도로 마라톤화랑 오인할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웃솔이라고 하면 밑창,
입창을 보시면 도로 러닝화는 굉장히 매끈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트레일 러닝화는 러그라고 해서 돌기가 오돌도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기들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갈 때, 그리고 이런 흙길이나 미끄러운 구간을 갈 때 바닥과 신발이 잘 밀착이 될 수 있는, 마찰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를 신지 않고 도로 러닝화나 아니면 운동화를 신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화는 꼭 필수로 지참을 하시고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트레일 러닝 입문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그 3번째는 물과 간식은 필수입니다.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산 속에서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달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물도 없고 간식도 없는데 체력이 고갈됐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대요? 저도 이제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럴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쉽게 못 구하다 보니까 적어도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마라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원에서 뛰시거나 한강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은 뛰다가 아리수나 네네. 공원의 수도시설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익숙하셔서 트레일 러닝을 처음 하실 때 뭐 한 5km? 7km, 10km 이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셨다가 곤란한 상황이 충분히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힘들면 그냥 바로 편의점에 갈 수도 있는데 산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물, 최소한의 그런 간식 같은 거는 소지를 하시는 것을 습관화 들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km 내외에 트레일 러닝을 한다 하면 뭐 이런 물통에 물하고 그리고 에너지젤 그리고 핸드폰? 이 정도만 이제 벨트에 넣어서 소지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트레일 러닝 입문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그 4번째는 걷는 것도 잘해야 한다. 트레일 러닝이잖아요. 네네. 러닝 하시는 걸 알려주셔야지 걷는 걸 잘 해야 된다니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트레일 러닝 자체가 평평한 도로를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뭐 오르막도 나오기도 하고 내리막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오르막들이 딱 한 번만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계속 뛰어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뭐 오르막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거리를 무사하게 완주를 하려면 걷는 것도 적절한 상황에서 좀 배치를 해줘야지만 체력도 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꼭 달려야만 하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체력 안배를 잘 해서 에너지를 세이브 하면서 잘 걸으면 뛸 수 있는 구간, 내가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주는 거군요. 네네. 도로 러닝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네. 트레일 러닝을 처음 접하실 때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에 약간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간을 오버페이스 하듯이 계속 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구간에서 쉽게 이제 그로기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거리만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패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 조금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 트레일 러닝을 좀 더 재미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꾸준하게 뭔가 이 운영을 해서 성취감을 가져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르막이 나올 때도 일부 구간은 뛰더라도 또 일부 구간은 적절하게 걷고, 그래서 체력 안배를 충분히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 입문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마지막 5번째는 러닝 착지법은 잊어라.
러닝을 할 때는 정해진 어떤 주법을 많이 찾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힐풋으로 뛰어야 돼요, 뭐 미드풋으로 뛰어요, 포어풋으로 뛰어요,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어떤 게 맞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제 그 주법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나의 그 러닝을 이어가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트레일 러닝에서도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평평한 구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주법을 찾는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트레일 러닝은 지금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오르막 길이나 반대로 이런 길에서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주법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러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발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뭐 미드풋, 어쩔 때는 뭐 힐풋으로, 그리고 또 어쩔 때는 포어풋으로 계속해서 그 주법이 바뀌면서 달릴 줄 알아야 되지, 어떤 한 가지 주법에 매몰돼서 나는 무조건 이 주법으로만 이동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레일 러닝을 접근을 하시면 되려 내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도 못 내고 부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에는 모든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는 주법을 꺼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을 잘하는 착지법은 발의 모든 면을 잘 사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 러닝화도 그렇겠지만 트레일 러닝화가 좀 더 특히 이제 뒷면에서 앞면으로 갈 때 굴곡진 면이 더 크잖아요. 이 면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고르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르막을 올라갈 때, 또 내리막을 내려올 때, 걸을 때, 뛸 때 발을 전체적으로 잘 써야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을 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의 모든 면적을 다 사용해서 달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대 형이 생각할 때 발바닥의 모든 면을 골고루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강화하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답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제 경험상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쿠셔닝이 되게 좋은 미드솔이 좀 풍부한 그런 신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로드하든 트레일러닝하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평소에 운동하실 때는 좀 미드솔이 낮은 거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레이트가 없는 신발을 평소에 자주 신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발이 발바닥만 있진 않잖아요.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데는 저는 발가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발가락을 잘 써야지만 그 출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나오는데 이 발가락을 못 쓰면 그게 저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솔이 너무 높거나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신발들이 이 발가락 힘을 좀 기르는데 약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드솔이 낮은 거, 그리고 플레이트가 없는 신발들을 찾으셔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의 폭이 좀 여유가 있는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좁은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가락을 좀 시원하게 피지 못하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 발에 맞는 신발, 좀 편안하게 펴서 발가락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안 쓰던 그런 근육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아무래도 또 우리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안정성 같은 것도 좀 잘 챙겨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목 부분, 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데 또 다른 운동까지 뭘 시간 내서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틈틈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외발로 이렇게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보이는 데서 할까요? 외발로 서는 뭐 연습을 하는데 발의 전체 면을 다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뭐 까치발을 들고 선다든지,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뭐 눈을 감고 밸런스를 잡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발가락에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발가락을 지금 완전 움켜쥐었어요. 네. 그 지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발가락에 힘을 잔뜩 주게 되고, 자잘한 근육들을 쓰면서 발목 주변에 있는 여러 근육들을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잘자잘하게 이제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 자, 이렇게 오늘 트레일 러닝 입문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트레일 러닝이 막연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것 같은
운동은 사실 맞아요. 맞죠? 그런 운동은 맞지만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또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의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감각을 익히는 것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트레일 러닝 재밌게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